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주제는 부트캠프 솔직 후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부트캠프를 실제로 제가 돈을 내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트캠프가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를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트캠프에 갔다는 이유로 개발자 아니셨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발자가 맞았고요. 지금도 개발자고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트캠프를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부트캠프를 등록했다라는 소리를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혼났어요. 그분들이 다 얘기하시기를 소라님이 도대체 거기 왜 가냐, 그리고 소라님은 거기 갈 짬바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막 이마를 쳐가면서 거기 갈 바에는 빨리 취업이나 해서 일이나 해라, 막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고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 부트캠프를 등록을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맞아요, 소라님 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뭐 여하튼간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리셔를 합쳐서 총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에 회사에 사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였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5년간 일을 해온 거는 맞지만 이 지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옳게 쓰이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늘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게 가장 사실은 컸거든요. 5년간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맞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지식인지, 그리고 옳게 사용하는 방향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론적인 그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수가 없으니까 이게 옳게 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치만 저는 사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없고, 사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거다, 누군가가 나를 안내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주체성과 자율성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프로젝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저는 제 성격이 그런가 그걸 허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항상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늘 보완해야 되는 것 같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사실 실무적으로 저랑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코드 리뷰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혹시 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태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개발자들이 원래 이제 내가 몇 년차 개발자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실력이 그 연차와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년차 개발자랑 비례하지 않는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고요. 이게 욕심이 조금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조금 오래됐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조금 오래됐었어서 각을 한번 잡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늘 있었고요. 이 부트캠프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2018년, 2019년도 그때쯤에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그때 저도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다가 회사를 퇴직을 하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부트캠프를 등록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생각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정리만 할 수 있어도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정리만 조금 할 수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트캠프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뭐 가히 수준급의 거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비쌉니다. 가격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냈지만, 제 돈을 내고 냈지만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는 금액이고, 제 바로 다음 기수는, 저는 안 그래도 제 기수도 사실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다음 기수는 뭐 물가 상승률, 경기 침체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100만 원을 또 올려가지고 받으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는 문장이, 개발을 그 돈 주고 배운다고요? 다들 이런 피드백을 한 번씩 하셨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완전히 동의하고요. 거품이 정말 낄 대로 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되돌아봤을 때, 이제 저는 이게 왜 이 가격으로밖에 유지될 수가 없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3개월을 오프라인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수강하는 3개월 동안 매일을 다니면서 이 정도 환경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정도 환경을 수강생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왜 이만큼의 가격이 측정이 되었는지는 알겠다라는 게 제 지금 의견이고요. 왜냐면 그 환경이 이제 공유 오피스였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였는데, 공유 오피스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 저렴한 데도 많이 나오지만 좀 굉장히 비싼 공유 오피스였어요. 비싼 축에 드는 그런 공유 오피스였는데, 이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일반 라운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쪽 측에서도 이제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뭐 강의실도 여러 개 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료를 다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3개월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부트캠프 측에서는, 그 사측에서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측정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금액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사측이죠. 사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거는 너희들의 사정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걸 공유 오피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비용은 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말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강의였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의 커리큘럼이죠. 대학교 한 학기가 뭐예요? 거의 1년치죠. 1년치 학비를 내고 듣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호하게요. 부트캠프, 뭐 제 얼굴 알고 계시는 부트캠프 그 관련 당사자 분께서는 굉장히 뭐 쟤 뭔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강생으로서 단호하게 후기를 올릴 거고요. 뭐 죄송해요. 근데 돌려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부트캠프 영상을 올렸더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저는 부트캠프를 홍보하려고 하는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저는 영상을 만든 거였고, 그걸 올렸는데 그게 부금을 깔고 이렇게 편집을 조금 재밌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트캠프를 추천을 해달라는 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물론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 답장을 보내드리기는 했어요. 그 메일에 써놨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부트캠프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써놨고요. 만약에 가격이 100만 원대였다라고 하면 저는 100% 추천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혼자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패스트5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단일 강의였는데 그때도 10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었어요. 사실 개발이 조금 왜 그렇게 비싸게 측정이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은 솔직히 저는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이런 거죠. 나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리고 나는 돈이 많아. 이러면은 저는 뭐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저는 그 정도 돈을 낼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니면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제가 듣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듣고 있는 그 수업의 내용이 그대로가 인프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인프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얘기만 나왔다 하면 저는 이제 진짜 무슨 발작 버튼 눌린 사람처럼 길길이 성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고 부트캠프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줬지만 저는 그 후속 조치가 아직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대응 방식이 저는 사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 너무 양아치스럽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양아치 짓을 이슈화를 시키고 싶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에다도 쓸 수 있고 유튜브에다도 올릴 수 있고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통 보기 때문에 부트캠프를 어떤 거를 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영향력을 한 명이라도 안 갈 수 있다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참고 참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에다는 사실 상세하게 조금 내용을 적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 블로그를 들어보시면 뭐 글이 써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블로그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등록하기 전에 이 강의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면, 그러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무슨 할인 기간이어가지고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강의가 올라와 있었는데, 만약에 그 가격으로 강의가 인프런에 올라와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절대로 이 부트캠프를 등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링크도 다, 개인적으로 상세 링크까지 다 보내드렸거든요. 부트캠프 오프라인 등록하지 말고 그냥 이 강의 들어라 라고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내고 오프라인 부트캠프를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50만 원도 안 하는 인프런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완전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똑같은 강의잖아요. 똑같은 강의지만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내고 이것을 들을 것인가, 5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걸 들을 것인가, 이런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 저는 커리큘럼은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커리큘럼 자체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저는 듣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열정만 들고 오세요. 6개월 만에 네카라 쿠베 합격, 이런 캐치프레이즈들, 혹은 광고들 정말 많죠. 정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정말로. 물론 저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윤을 내야 하는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 문구를 그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사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저런 거를 매번 보고 있지만, 너무 저런 소리를 듣고 이 개발 업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취업에만 목매달고 이 개발이 좋아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건 알아요. 그치만 너무 다들 취업에만 목매달아서 야, 이게 요즘 연봉이 높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카더라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양쪽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이 다 좀 뭔가 진흙탕 싸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을 내놓고 계속 광고를 하는 이런 부트캠프 업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돈에 눈이 먼 건가? 그리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돈에 눈이 먼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열정만 들고 가다가는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쳐요.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수업 못 따라가고요. 정말 매일 밤새야 되고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부트캠프 수업만 들으면 너는 당연히 개발자는 뭐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생태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개발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개발 유튜브를 저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엄청 뜨문뜨문 올리고 저는 이 수익 구조를 바라고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도 개발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트캠프에서 저한테 콜라보 제안이 왔었어요. 물론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부트캠프에서는 제가 다른 부트캠프에 등록을 해서 지금 그거를 수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저한테 콜라보 제안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부트캠프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저는 그거에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부트캠프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콜라보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부트캠프를 제 돈 내고 다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홍보했다가는 정말 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홍보에 대한 문구밖에 없고 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트캠프를 가야 되나, 정말 부트캠프가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개발자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트캠프를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뺏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꿰서 이 부트캠프를 등록을 하게 하는 게 저는 그런 거에는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험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같이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부트캠프,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취준생들이 이것만 들으면 모든 게 다 풀리겠지? 물론 사실 그런 자세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들으면은 이 돈을 내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저는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콜라보 제안을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되게 좋은 생태계가 이뤄지려면 정말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과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 회사 사이의 간극이 줄어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태계가 진흙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양쪽의 그 취준생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가 뭐 6개월 만에 네카라쿱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는요, 실제로 있는지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개발을 하고 오셨던 분이 그렇게 이 부트캠프를 듣고 나서 도움을 받아서 뭐 입사를 했거나, 만약에 난 진짜 생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 부트캠프를 들었더니 합격을 했다? 어떤 기준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격을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뭐를 해도 됐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내노라 하는 정말 탑티어에 계신 개발자 분들도 하나같이 다 신입으로 네카라쿱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물론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게 부트캠프를 들었다고, 아무 사전 지식도 없는데 부트캠프를 들었다고 합격을 한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0.0000001%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봤을 때 이 개발자 붐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진흙탕 싸움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난 그래도 하겠다. 나는 혼자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꼭 하나가 있는데요. 무조건 사전 지식을 배우고 가세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시작한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말 배우고 올걸. 조금이라도 알아올걸. 그러니까 인프런 가면, 인프런 아니어도 사실 다른 강의들도 뭐 많지만 이 강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존재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발 한 번이 뭐예요? 사실은 좀 되게 능수능란하게 될 때까지 조금 듣고 가라고 하는 주의인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정만 들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온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했고요. 이 수업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했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글도 만약에 내가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트캠프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글도 떼지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3위인곡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수업을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었고요. 그나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프엔이든 백엔이든 만약에 백엔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바를 배우는 게 사실은 취업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아무런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자바 스프링을 배우는 거를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나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엔드, 프론트엔드 가리지 않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 알고 가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리액트를 배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는데 만약에 조금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리액트도 그냥 혼자 하세요.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배워야 될 만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백엔드를 지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DB가 뭔지, 그리고 뭐 SQL, 기본적인 SQL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요.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부트캠프들도 저는 진짜 웃긴 게 이거를 등록하기 전에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부트캠프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자금 운용하는 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정말 환멸을 느낄 정도로 정말 싫습니다. 너무나도 장사치들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렇게 장사치짓, 그러니까 양아치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라도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등록하기 전에 이거는 꼭 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정말 사전 지식을 꼭 공부를 하고 부트캠프를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트캠프 후기 영상을 정말 좀 신랄하게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부트캠프로 난리죠. 부트캠프, 어떤 부트캠프를 다녀야 되나, 어떤 부트캠프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개발자 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막바지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데 보통 보면 죄다 광고밖에 없고, 뭐 아니면은 돈 받고 뭐 콜라보를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을 알려드리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바로 찍고 싶었거든요. 바로 찍고 싶었는데 제가 취업을 하고 찍어야지. 왜냐면 취업이 저는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상이 최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진짜 가장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영상이 그렇게 자주 업로드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검색을 하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말 영상을 올리고는 있는데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취업을 하고 영상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서 지금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부트캠프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음에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